이제는 첨단 센서로 무장한 인공지능 AI가 선박 안전을 100% 지켜내겠다는 도전에 나섭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로도 잘 알려진 롤스로이스, 또 이미 바둑의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AI를 선보인 구글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박에 달린 센서가 바다 표면의 물체를 탐지 식별하고 AI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위험 요인을 판단합니다. AI엔 기존의 수많은 항해 경험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새로운 항해 경험도 곧바로 축적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자, 미래의 선박은 바로 인공지능 AI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융합되어 항해사가 선박에 직접 타지 않아도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직접 운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해상 수송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질지 여러분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해상 수송 기술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상 수송 기술은 이와 같이 4단계에 의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기원입니다. 이 기원이란 것은 해상 수송 기술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를 말하는 거고요. 이 전개 단계에서는 해상 수송 기술이 어떻게 확대되는 이런 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발달은 뭔가 발전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어떤 게 해상 수송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진화는 획기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큰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 해상 수송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해상 수송 수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배입니다. 배. 가장 대표적인 게 선박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선박을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머릿속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배가 어떻게 발전됐을까라고 한번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기원 단계 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났냐면, 첫 번째 기원, 자, 이와 같이 뗏목이나 범선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배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죠. 자, 이 뗏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어때요? 뒤에 봤더니 노를 젓고 있네요. 이렇게 뒤를 보면서 노를 젓고 있고, 이런 강 같은 이런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이쪽 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볼 수가 있네요. 봤더니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집신 같은 걸로 집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 같이 보이고요. 오로지 사람의 힘을 가지고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뗏목입니다. 이와 같이 기원은 어떤 통나무, 우리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납작한 물에 뜰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즉 사람을 옮기거나 짐을 싣고 나르는 그런 것들이 이 뗏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더니 강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바다를 건너야겠어요. 바다를 건너야 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범선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서양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범선이 어떤 원리냐? 이런 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얘 보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위에 이 도시 이런 게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봐요. 부는 방향을 봐서 돛을 막 올립니다. 이와 같이 돛을 막 올려요. 이렇게 보시면 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막 올려요. 올리면 그 바람의 부는 방향에 따라 이걸 돛을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 수 있게 돛을 돌려가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배가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의 돛담배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판옥선 같은 그런 배들도 이런 형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게 했던 것이 이런 범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 선박, 해양 수송 기술이 기원은 뗏목과 범선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선박이라고 배라고 불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자연의 힘을 이용했다면 전개 단계에서는요, 어떻게 되냐? 드디어 엔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18세기 후기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 증기기관을 자동차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배에 한번 달아보자 라고 나온 게 바로 증기선이죠. 이 전기선 보시면 검정색 연기 같은 게 막 나오죠. 이렇게 이 검정색 연기의 주범은 뭐냐면 이 안에 사람들이 그 배 밑에 석탄을 싣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거 싣다 있다가 석탄을 마구 떼기 시작합니다. 떼기 시작하면 불이 막 나겠죠. 불이 나면 물을 끓이고 그 물에 의해서 증기가 발생되면 이 뒤에 프로펠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프로펠러 같은 게 이제 달려 있으면 여기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게. 또는 초창기의 증기선은 여기에 엄청 큰 우리나라의 물레방아 같은 그런 모양의 이런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걸 돌렸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뒤쪽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처음엔 나무였다가 철로 바뀌는 사례들. 이렇게 이 검정색은 석탄을 태우고 나면 연기가 막 나죠. 화석 연료가 태우고 나면 그 연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증기선. 그리고 가끔 보면 이런 흰색 증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증기가 이제 사용되고 남은 것들을 이제 밖으로 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최초의 엔진, 기원에는 사람의 힘이나 바람의 힘을 이용했다면 이 전개 단계에서 증기기관을 배에다가 장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이제 건널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많아요. 증기선은 왜 많냐? 효율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석탄을 엄청 많이 해봤자 배가 조금만 가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져.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증기기관 말고 더 효율이 좋은, 더 조금만 연료를 집어넣어도 많이 갈 수 있는 바로 발달 단계의 디젤 기관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디젤 기관선, 우리가 육상 수송 기생할 때 이때는 가솔린 기관도 있었습니다. 디젤 기관도 있었고요. 근데 배는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디젤 기관선을 사용했냐? 자, 가솔린 기관은 힘이 좀 딸려요. 빠르게 갈 수 있으나, 근데 디젤 기관은 힘이 셉니다. 토크가 되게 세요. 토크라고 표현하는데 힘이 엄청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큰 선박을 움직이기 위한 프로펠러, 뒤에 있는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젤, 즉 경유를 휘발유 중에, 아니 우리 석유 중에 경유를 가지고 압축 착화시켜서 만든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젤 기관선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동력원으로서 이런 컨테이너 선이나 유람선, 작은 철선 이런 것들에 대한 동력원이 되는 게 바로 디젤 기관선입니다. 근데 이 디젤 기관선도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연료를 보충하지 않으면 태평양 같은 경우, 대서양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이때 연료를 엄청 많이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아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선박을 만든 게 진화 단계입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원자력선입니다. 즉 원자력,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원자력이라고. 우리 주위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원자력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있죠. 우리 전기를 발생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전기, 이런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전기 생산 1위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현재 점점 낮춰지고 있지만 이 원자력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이 원자력을 발전이 이 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에 의한 이런 플루토늄이나 원자력 방사성 원료를 위해서 얘를 분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 고열이 나와요. 그 고열이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기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플루토늄 조금만 고농축 플루토늄만 있으면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통 항공모함에 많이 쓰거든요. 항공모함은 어느 먼 곳까지 가서 군사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군사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원자력선이라는 것은 항공모함에 많이 사용하고요. 특수 목적 배에도 많이 원자력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획기적인 게 있었냐? 우리나라가 이제 선박을 되게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쇠빙선이 있습니다. 그 쇠빙선은 뭐냐면 북극이나 남극에 두꺼운 얼음을 깨부시면서
깨부시면서 걔네요. 깨부시면서 그 앞을 항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쇄빙선을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이지요. 또 획기적인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상수송 기술은 단순히 바다 위에, 물 위에서만 이렇게 떠다닐 것 같았는데 얘가 또 바다 위에서뿐만 아니라 얘가 운항하다 보면은 붕 떠다니네, 비행기처럼. 그게 바로 위그선입니다. 위그선. 위그선은 배에 둥둥 떠다니다가 처음에는 떠다니다가 쭉 멀리까지 가게 되면 처음에는 배처럼 배 위를 가다가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배가 붕 뜹니다. 붕 떠가지고 비행기처럼 그 해면 사이를 쭉 갑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베르니의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바람을 받아 쳐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떠야 되기 때문에. 근데 뜨는 순간부터는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더 전략이 돼요. 그래서 위그선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이런 것처럼 배가 단순히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 이상으로 이 비행기 같은 배가 같은 위그선도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진화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항로에서는 뭐 포항과 울릉도나 또 이런 데도 위그선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아마 주위에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상 수송 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자, 해상 수송 기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 수송 기술은 사람과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선박을 움직이는 뗏목과 범선을 시작으로 18세기 후반의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선박에다가 증기기관을 설치하여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증기선으로 선박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효율이 낮은 증기기관을 대신하여 경유를 원료로 하는 디젤 기관선이 발달되면서 효율을 높였고 지금의 해상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원자력선 그리고 남극의 두꺼운 빙하를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쇄빙선, 선박기술과 항공기술이 융합된 위그선 등의 선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해상 수송 기술, 앞으로 해상 수송 기술은 어떻게 발달될까요? 여러분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